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A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나홀로 이주가 많아 학교가 비지 않을까 걱정했던 빛가람 혁신도시학교에 학생들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땅에 녹아 공사장과 비탈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 편중인사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영남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어제 담양군을 시작으로 22개 시군을 순회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학교의 학생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 때문에 나홀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많아서 학교가 비지 않을까 걱정이었는데 일단 한시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단 하나뿐인 중학교 입학식입니다. 올해 신입생 수는 90여 명으로 작년에 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자리를 잡고 주변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생 수가 폭증했습니다. 여기 임직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상가도 있고 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신입생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부모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사 온 학생들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지만 지금 막상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니까 크게 걱정 안 되더라고요. 이 학교에 보내기 위해 나주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히 명품 학교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기 혁신도시 살고 싶어서 이사 왔고요. 근데 첫 번째 목적은 아들 중학교 입학 때문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고 전학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과미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혁신도시의 두 번째로 문을 연 유치원은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초등학교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와 함께 이사 오는 경우가 적고 학부모들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은 물론이고 혁신도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을 미리미리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시아 문화전당 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전당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인해 문화전당의 9월 정상 개관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아 공사장과 비탈면 등이 무너질 위험이 높습니다. 자치단체가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진강 주변 도로 산비탈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수도 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도 있을 만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연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해빙기 대비해서 우선 1억 5천을 들여가지고 우선 응급복구 공사를 다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강진군 석교지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돌덩이가 도로변에 떨어져 있고 산비탈 나무도 언제 뽑힐지 위태롭습니다. 강진군도 석교와 하고 2개 지구를 재해위험 D등급으로 분류해 지정 고시했습니다. 2016년에 재해위험 지구로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 후에 보수 포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내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는 당초 25개 지구에서 정밀 점검 결과 D등급 17개 지구로 조정됐습니다. 또 공사장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적, 사회적 재해 위험이 있는 취약시설 248개소 가운데 14개 지역을 표본 점검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풍수해를 줄이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풍수해를 줄이는 종합대책이 세워지면 자치단체는 지구별, 유형별로 상황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탁한 대기를 씻어줄 촉촉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이 되면서 비구름대가 차차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녁이 돼서야 비는 그치겠고요. 광주 전남에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광주의 낮 기온이 4도에 머물면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까지는 평년을 밑돌며 쌀쌀하겠고요. 금요일부터 주말까지는 따뜻한 날씨로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 특정 지역 편중 인사실태 조사단을 만들어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어제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했는데 이 영남 편중 인사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는 한마디로 영남권 편중 인사, 호남권, 충청권 소외 인사였습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위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160여 명 가운데 영남권은 42.3%로 호남이나 충청권의 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가 경남과 경북 출신으로 영남이 독점했습니다. 정부 조직의 차관급 이상 고위직들도 영남권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반면 호남이나 충청권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의전서열 상위 10위 가운데 4분의 3이 영남 출신이고 의전서열 33위까지 확대해도 영남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된다고 한다면 출신 지역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로또 복권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장 230여 명 가운데 영남권은 42.7%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을 모두 합친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권 편중인사가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균형 잡힌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 주영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호남 KTX 2단계 노선에 대해 고속철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주 의원은 송정에서 목포까지 기존 선로를 활용하고 무안공항을 지선화시키겠다는 기재부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안공항 경유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전남도와 국토부의 협의안인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이 5.18과 호남 비하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윤 시장은 전 직원 회의에서 최근 한 검색 사이트에서 광주를 홍어로 비하한 일을 거론하며 광주 정신을 왜곡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또 5.18 역사 왜곡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의 국회 통계와 님을 위한 행진국의 5.18 공식 기념국 지정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가 담양군을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도지사와 담양군의 대화에서 담양군은 올해 9월에 열릴 예정인 세계 대나무 박람회에 대한 지원과 전남지방 공무원 교육원의 담양 이전, 광주와 담양 사이 교통망 구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담양군을 시작으로 오늘 광양, 모레 진도 등 다음 달까지 전남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의 대화를 열어 현안과 민원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2015 K리그가 9개월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년 만에 클래식 무대에 오른 광주FC는 출정식을 갖고 올 시즌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올 시즌 광주에서 활약할 선수들이 차례로 소개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선수단은 반드시 살아남겠다는 절실함으로 일부 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주말만 되면 이제 축구가 보고 싶어지도록 저희 선수들이 재밌는 경기, 그리고 즐거운 경기, 그리고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경기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간절함으로 이룬 승격. 남길 감독은 올 시즌 선수들의 모든 역량을 끌어내 6강에 들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인 선수들이 더 가담하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더 한층 더 발전되는 그런 팀으로 조금 더 성숙됐다고 볼 수 있고요. 윤장현 구단주도 광주FC 선수들을 만나 자신감을 강조하며 광주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추경에서 25억 원이 저희들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일부 기업과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신바람 나고 활력을 기적 같은 승격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 클래식 팀에 걸맞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메인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회 일정 때문에 시즌 전반기에는 홈구장을 쓸 수 없다는 어려움도 광주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주 토요일 2시 인천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클래식 무대 재도전의 날개를 펼칩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문화창조원 예술감독 겸 창작제작센터장에 목진여 연세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목진여 센터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창조원의 창작과 제작 업무를 총괄하고 전시 관련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개발원은 목 센터장이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광주 서구을 출마 선언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천 전 장관은 아직 출마 선언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전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에 출마 여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구을 보궐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조영택, 김성현, 김하중 후보가 공모에 나서는 등 모두 67명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육군 병사가 야간 해양 경계 근무 중 실종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육군이 동료 근무자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군 헌병대는 최근 숨진 이모 일병이 근무하던 열상감시장비 반장 김모 하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이 일병과 함께 근무한 병사 5명에 대해서는 영창 7일에서 15일을 처분했고 이 일병이 속한 본부의 중위 등 3명은 경고, 다른 1명은 견책 처분했습니다. 이 일병은 지난 1월 16일 목포 북항 일대 야간 해양 경계 근무를 서다 실종돼 일주일 만인 23일 인근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인 혐의로 불법 체류 중국인 43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일 밤 8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한 중국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1년이 넘게 불법 체류해온 신 씨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하는 한편 신 씨와 싸움을 벌인 뒤 도주한 폭행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올해 F1 대회 무상과 관련해 천문학적 금액의 위약금 분쟁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이 도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책임 있는 F1 조직위원회나 전라남도는 함구령까지 내려 모든 내용을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1 매니지먼트 폼이 전라남도에 계약상 심각한 하자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해 말. 국제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의 위약금을 물 수 있다는 소문까지 불거졌습니다. F1 조직위원회가 급하게 영국에 건너가 폼 측과 위약금 협상을 벌였으나 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위약금 규모나 협상 내용은 물론이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구령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우리 입장을 지금 강력권이 지금 제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전라남도는 사실상 F1 대회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개최권료 협상 불발로 무산된 지난해 대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계약 위반으로 예상된 문제를 사전에 대비 안 한 게 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F1 대회 7년 개최 계약 내용은 물론이고 위약금 협상 내용까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고 있는 전라남도와 F1 조직위. 천문학적 위약금을 혈세로 물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단 한마디 해명이나 설명 없이 밀실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나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는 나주시 금남동 등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옛 나주읍성의 영화를 되찾는 조성가명과 목사, 향교와 산성을 복원하고 전통 한옥단지와 역사 문화거리 조성 사업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여수 거문도 항로의 유일한 여객선인 줄리아 아쿠아오의 운항이 일정 기간 중단될 예정이어서 대체 선박 투입이 가능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상청은 줄리아 아쿠아오의 수리와 설령 연장 검사 등이 필요해 이달 말부터 2주가량 운항할 수 없으며 그동안 여수와 거문도로 오갈 대체 선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이번 달부터 여수 거문도 운항을 하루 2차례로 늘릴 예정이었지만 선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종전처럼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한 차례 운영할 방침입니다. 광주은행이 수도권 공략을 위해 미니 점포를 출점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어제 직원 5명으로 서울 삼성동 지검을 개설한 데 이어 올해 안에 강남구와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최소 5개 미니 점포를 추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미니 점포는 대부개와 수신계, PB실 등 8에서 9명의 직원이 상주하던 기존 점포와 달리 4-5명의 직원의 최소 공간만을 활용해 기업의 주택담보대출에 주력하는 방식입니다. 광주본부세관이 한중 자유무역 협정에 대비해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주세관은 광주와 권역 내 6개 세관에 예스 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농수산물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원산지와 통관회로 해소 등 한중 FTA 활용을 위한 1:1 밀착 상담 등 집중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농수축산물, 자동차, 철강 등 중국 5대 주요 산업에 FTA 활용 비용 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 방안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탁한 대기를 씻어줄 반가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남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부터 광주 전남에도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저녁쯤 돼서야 차차 그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또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를 뚝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4도에 머물면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목요일까지는 평년을 밑돌면서 쌀쌀하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은데요. 광주가 3도, 나주 1도, 화순 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평년보다도 어제보다도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와 화순이 8도, 구례 6도, 순천 7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오후부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쯤에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